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63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김을한저의 실록 동경유학생이라는 책에 있는 제2부 토월회 이야기 춘강 박승희의 고백이라는 글의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본이 필요 없다는 신파배우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23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일본 유학생들이 만들었던 토월회는 국내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1회 공연을 위해서 여배우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가졌었죠. 그러다가 신파에서 활동하던 이월화라는 여자배우를 구해서 같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파라는 것은 정해진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찌다대, 한자로 표기하면 구건이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추어 알아서 배우가 대사를 치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파에서 활동하던 이월화는 근대극의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방식이 낯설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월화와의 첫 만남에서 느꼈던 당황스러운 느낌을 박승희는 적고 있습니다. 이월화와 박승희는 그때부터 서로 상대역이 되어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1회 공연은 그렇게 지나가고 2회 공연인 알트 하이델베르히에서는 서로 왕자와 왕자를 사랑하는 여관집 아가씨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둘이는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월화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이번 회에 소개해드리는 글의 내용 안에서도 이월화의 매력적인 용모에 대해서 박승희가 거부감 없이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연애 비슷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인가 다른 회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원경 선생의 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유민영 선생님의 한국인물연극사 1권에 의하면 이서구가 박승희는 그렇게도 꼬리를 치는 월화를 어쩌지도 못하고 밤낮 데리고 다니며 술만 먹였다 라고 회고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둘이 호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신분 차이가 커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이였죠. 그리고 이미 박승희는 명문가의 규수와 약혼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이월화가 박승희의 약혼녀에게 푸념 비슷하게 안 좋은 말도 했다고 그러죠. 박승희와의 관계가 끝난 다음에, 관계라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 둘의 진짜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월회와의 인연이 끝난 다음에 이월화는 이응수나 안석영 등과 가까이 지내다가 또 중국 상해에 기생으로 팔려가기도 했었다고 그러네요. 그랬다가 또 다시 탈출을 해서 어떤 돈 많은 늙은이의 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유랑극단에 가담해서 배우로서 생활을 하다가 또 다시 상해로 가서 카바레 댄서로 일하다가 거기서 이춘래라는 중국 학생이랑 결혼을 했다고 그러죠. 중국인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일본 사람이었고 시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었고 이런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시어머니의 땅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1933년도 7월 달에 죽었다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난 모양입니다. 역시 유민영 선생의 한국인물연극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월화는 그때 불행한 가정생활 때문에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책의 내용에 의하면 그러네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이월화의 출생이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그녀가 진명여고나 이화학당을 다녔다는 말까지 있고 연극에 투신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가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또 활동을 하게 됐다가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불화나 또 살이 찌면서
그리고 연기력의 한계도 보이고 하면서 그녀의 커리어가 조금씩 쇠퇴해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작품들은 모르겠고 그녀가 토월회에서 공연한 작품들, 버나드 쇼의 그는 그 여자의 남편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였나라는 작품이랑 또 알트 하이델베르히 같은 작품에 나오는 캐티 역할 같은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이월화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매력이 행복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김을한의 책 실록 동경 유학생 안에 있는 박승희의 글 중에서 대본이 필요 없다는 신파 여배우 부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이 필요 없다는 신파 배우. 동경으로 가면서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나는 무엇이라 해야 좋을지 몰라 무던히 애를 태웠다. 대판까지 와서 가고 오는 기차가 갈리는 판이라 혹시나 하고 플랫폼에 내렸더니 마침 서울 일이 궁금하여 귀국하는 김기진을 만났다. 참말 반가웠다. 하루라도 못 보면 견디지 못하던 친구였다. 내가 대강 그간의 경과를 알리니 김기진은 큰일 났다고 걱정을 하다가 기차가 떠남으로 서로 작별하였다. 동경에 와보니 여러 사람들이 준비에 바빠 야단이었다. 극본은 다 되었고 배역은 내가 온 뒤에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배역이고 무엇이고 간에 아직도 사람이 부족한 데다가 여우감이 없어 나도 걱정이 되었다. 배역은 나 역시 김기진이 돌아오거든 하자고 정하고 말았다. 기다리던 김기진에게서 서울 소식이 왔다. 동경이나 서울이나 준비하기는 마찬가지이니 일행이 빨리 서울로 오라는 것이다. 하긴 준비는 거의가 서울서 할 것이요. 동경에 있어봤자 시간만 허비하는 셈이었다. 우리는 바삐 모 극장과 교섭하여 의상과 머리에 쓰는 가발, 가스라를 약간씩 빌려가지고 서울로 떠났다. 서울에 내린 일행은 인사동 낙세여관을 합숙소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정수란 함경도 학생은 벌써 합숙소에 와 있으며 이혜경이란 여자도 있었다. 합숙소에는 벼랑간 장터로 변한 것처럼 인사 오는 사람과 일 때문에 오는 사람으로 분주하였다. 김기진의 말대로 배역을 정하였는데 기갈은 전원이 출연하고 곰은 연학년이 주연으로 길식은 김기진이 주연,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무엇이라 거짓말을 했나는 주연의 박승희로 정하였다. 또한 백조사의 동인 안석영이 출연하고 싶다고 자청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원우전이 배경을 그리기에 힘을 썼다. 이서구는 극장 교섭을 해보았으나 이미 정해놓은 프로 관계로 안 되겠다고 하더니 결국 조선극장과 계약이 되었다. 우리는 수입의 4분을, 극장은 6분을 차지하기로 정해졌다. 조선극장은 일본인의 소유로 흥행주는 황원균이었다. 이때 서울에는 간신히 4, 5개의 극장이 있었다. 그나마 전부 일본인의 소유이고 어떤 것이나 흥행주는 일본인의 차인격인 한국인이었다. 그때만 해도 인구가 3, 40만 이상이나 되는 서울에 우리나라 사람의 극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반 사회는 극장의 필요를 이렇게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가끔 신파 연극단이 1년에 몇 차례 공연할 뿐 대개는 영화 전문 극장이었다. 서울에 자주 오는 신파극단으로는 혁신단의 임성구, 유일단의 안광익, 신극좌의 김도산, 취성좌의 김소랑 등이고 그 전에 민중극단과 그 뒤 이기세의 무대예술협회라는 것이 있었다. 이 무대협회의 배우 이채전을 좀 쓰려고 했으나
이기세의 반대와 그의 남편 이일선의 고집으로 이루지 못하였다. 조선극장 무대에서 배경 준비에 골몰하는 원우전의 처음 솜씨가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많아 나도 무대에서 아는 대로 지시해주기에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러자 안성구가 여배우감이 와 있으니 같이 가보자는 것이다.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이웃에 있는 태서관이란 양요리집으로 달려갔다. 이월화라는 재래 신파연극에서 이름을 날렸다는 여자였다. 키가 날씬한 여인인데 얼굴도 야위지 않았고 어글어글한 큰 눈에서는 영롱한 영체가 빛났다. 여름옷으로 차린 폼이 당시의 모던 걸로 그때 사회에서는 남다른 모습이었다. 우리는 재래 신파연극을 하던 여자도 아니 쓰고 순진무해한 신인만 얻고자 하였지만 이제는 때가 때이라 할 수 없이 나와주기를 간청하였다. 이월화는 자기 집 노모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겠다고 대답했다. 내일 다시 회답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점심 후 헤어졌다. 다음 날 이월화가 찾아와서 어머니의 승낙을 얻었다고 했다. 즉시로 그가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무엇이라 거짓말을 했나의 여주인공 역의 대본을 내주고 속히 외우도록 했더니 이것이 무엇이냐고 의아해한다. 대본이라고 한즉 이런 것 아니라도 이야기만 들어도 할 터인데 하고 큰 소리로 자랑삼아 하는 말에 웃음이 났다. 그 전에 하던 구찌다대 입심만으로는 될 수 없는 신극의 정의와 이념을 일러주니 그녀는 놀라면서 그럼 이대로만 해야 하나요? 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본을 가지고 갔다. 알고 보니 이월화의 노모란 자기를 낳아준 정말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월화는 옛날 어느 고관의 첩이 난 서녀인데 그 고관은 죽고 그 생모는 다른 곳으로 재가를 가게 되어 이월화는 지금의 노모가 맡아서 길러온 것이라고 했다. 지금 어머니도 옛날은 벼슬아치의 첩이었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혼자 고생을 하면서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이월화는 장성하여 시집까지 가서 애도 낳았는데 불행히 애는 죽고 이월화는 뛰어나와 사느라고 굴러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출생과 생애가 지극히 가여운 신세인 이월화는 지금의 노모에게 어찌나 효심이 지극한지 모두가 탄복을 했다. 얼굴이 곱고 미인이라 장안의 외입장이가 뒤를 따라 그는 오늘과 같은 방종한 생활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무튼 서울에선 미인이란 월계관을 쓴 모던 거리요 팔방미인으로 그 명성이 잠옷 높았다. 처음 해보는 무대장치에 골치가 아픈 원우전에게는 참말 미안하였으나 그럭저럭 되어가는 품이 미래의 배경사로 촉망이 갔다. 이서구는 섭외 교섭에 분주하고 우리는 연습하기에 분주하였다. 각자가 번역한 작품을 들고 연출을 하기로 하였으나 자연 내가 간섭을 많이 하게 되었다. 연출의 경험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시간도 촉박하였으니 오로지 우리 정열 때문에 연극이 이루어지는 듯하였다.